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업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제 본업보다는 4배 정도? 매출이 4,800만 원 정도? 이럴 때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 매출 8천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요즘 AI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5월에 판매하면 좋은 제품, 6월 되면은 어떤 제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아이스 큐브인데 여기서 원클릭 이미지 번역 누르면은 다 번역이 자동으로 됩니다. 집에서 아기 키우시는, 지금 회사 다니는 건 힘드신 분들,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돈인데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게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뵌지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평범한 셀러 요우입니다. 첫 번째 영상 올라가고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 정말요? 저 사실 좀 부끄럽고 그래서 주변에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들 그래도 나쁜 말씀 안 해주셨다고 하시니까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저희 가족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이랑 ISO 인증 심사원으로 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 대행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는데 일반 사업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때 계셨는데 제가 그 본업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이 사업자로는 제 명의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업자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럼 처음에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제가 작년에 프리랜서다 보니까 조금 수입이 없는 기간이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부업을 알아보다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업이랑 비교했을 때 구매 대행이랑 월급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구매 대행이 제 본업보다는 4배 정도 수입이 많지 않은가 싶네요. 본업을 그만둘 법도 한데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 저한테는 나름 커리어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업체 대표님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본업을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일과 어떻게 돼요? 월요일, 목요일은 제가 사무실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회사 업무는 제가 사무실 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같이 봐주고 그리고 저녁에 저희 직원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해놓은 것들 기반으로 해서 장부 완성시키면서 오늘 매출 얼마 정도 나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 팔렸는지 확인하고 또 상품도 계속 소싱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매출이 어때요? 제가 그때 잭슨 출연했을 때 매출이 총 4,800만 원 정도? 이럴 때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 매출 8천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와, 그럼 3개월 만에 거의 2배 뛴 거네요? 제가 9월 달에 시작을 했었는데 매출이 11월까지는 정확하게 2배 이렇게 오르고 유지가 되고 있다가 1월 달에는 좀 성수기였는지 판매가 좀 많이 됐고 그리고 다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가서 매출 잘 나온 비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일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 책상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집에서 업무를 하셨는데 사무실을 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제가 1월 달에 최고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직원을 일단 채용을 하게 되면서 사무실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출근하시면은 네. 루틴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직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부를 이제 작성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부 작성한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장부에서 마진이랑 이런 것들 계산하고 판매량 같은 것들 확인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매출 한 2배 정도 뛰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4년 9월 23일이었고 딱 6개월 3월 23일까지 쿠팡에서 2억 6,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5,500만 원 정도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은 상품 수 몇 개 정도 있어요? 현재 52개 있습니다. 전이랑 거의 똑같네요. 네, 2개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근데 전이랑 상품 수가 똑같은데 매출은 거의 2배 떴잖아요. 네. 그 비결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판매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상품 가공을 좀 많이 했고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또 좀 솎아냈고 아예 판매가 없거나 반응이 없는 제품은 좀 없애고 그리고 팔리는 것들만 저는 남겨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기준으로 최대 매출은 어느 정도? 820만 원 나왔던 날이 있었어요. 24년 11월이었는데 총 금액이 820만 원. 그 정도면은 순수익 어느 정도 남아요? 이날 순수익이 320만 원. 대표님은 보통 마진은 몇 퍼 정도 설정해요? 거의 한 40% 정도로 설정을 하는데 저는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뭐 제외하고 하면은 3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업자로 하니까 10%더 가격을 얹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래도 판매가 잘 되나요? 네, 맞아요. 최저가는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판매는 잘 됩니다. 구매 대행은 가격 경쟁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저는 사실 가격 경쟁에 들어가는 것보다 요즘은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차라리 고급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판매가 더 잘 되고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리고 스토어 자체가 좀 브랜딩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가 예전에 비해서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소싱법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은 소싱을 할 때 셀러 캘린더 여기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퍼센티에 보면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셀러 캘린더라고 해서 4월에 판매하면 좋은 제품, 5월에 판매하면 좋은 제품, 6월 되면은 어떤 제품, 그리고 이때가 어떤 시즌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볼 때 최대한 유행을 덜 탈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즌성 상품이 아닌 것들 위주로. 만약에 칵테일 쉐이커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굳이 4월이 아니어도 좀 많이 판매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상세 페이지 가공 꾸준히 하시나요? 네, 요즘은 상세 페이지를 더 열심히 가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자체를 아예 제가 만든 것도 있고 그래도 판매가 많이 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퍼센티 내에 있는 신규 상품 등록에서 그냥 계속 상세 페이지는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칵테일 쉐이커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규 상품 등록에서 제가 수집해 놓은 제품이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음 대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아이스 큐브인데 여기서 원클릭 이미지 번역 누르면은 이 페이지 내에 있는 글씨들이 다 번역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는 매끄럽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조금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한국스럽게 번역을 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처음 보는 제품일 거예요. 고객을 조금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하는지. 우선 고객님들이 일단 제품을 맨 처음에 보시는 화면은 맨 윗줄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후킹 멘트를 좀 넣는 편입니다. 여기 상세 페이지 이렇게 가공하는 화면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상품명 넣기는 저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제 키워드 검색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서 검색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글씨를 추가하는 거죠. 홈텐더, 필수템, 칵테일 쉐이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준다고 하셨을 때 홈텐더라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아이스 큐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글씨 크기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도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 후킹하는 멘트를 상세 페이지 맨 상단에다가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넣어도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상세 페이지 내에다가 글씨를 넣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제품을 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멘트가 적혀 있으면 그렇지 나도 홈텐더인데 이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저런 카피라이팅 한 줄도 작성하기 힘들어 하는데 혹시 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AI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카피라이팅 하실 때는 리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얼음을 대체하는 아이스 큐브에 대해서 간단한 카피라이팅 부탁해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저라면 여기서 완벽한 시원함 아이스 큐브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음료를 경험해 보세요
이런 거 넣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다음으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에 카피라이팅 할 만한 문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해외 직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요새도 타오바오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 편인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서 봅니다. 요새 좀 관심 있게 보신 상품 좀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그 산불 때문에 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화재 안전에 대한 용품 자체는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뭐 방독면이나 아니면 소화기 같은 거 구비하시면서 화재 용품을 보관할 만한 박스 같은 것들 저는 많이 찾으실 것 같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화재 방지 키워드 맞는지 한번 크로스 체크해서 붙여넣기 해놓고, 또 여기서 박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검색을 안 하시네요. 긴 단어를 한 번에 검색하면 검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키워드별로 저는 검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 만약에 뭐 이런 것들 놔둘 수 있으면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하나씩은 구비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이런 거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세련되고 좀 예쁜 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제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조금 들어간 것들 놔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산다면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받으셨다가 수집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편이죠? 네, 이렇게 퍼센트 수집하기 눌러서 바로 제품을 수집해 놓습니다. 동시에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타오바오 보면서 동시에 하는 거죠. 수시로 보는 게 초보자들 입장에서도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저는 완전 추천드리는 게, 대부분 쇼핑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이 쇼핑이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하고 옷 둘러보고 하시는 것처럼 제품들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또 내 눈에 좋은 제품도 있고, 그 제품 올렸을 때 잘 팔리는 효자템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수시로 타오바오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이트는 안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미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상품은,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상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오바오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고 한국에 없는 것들 위주로 소싱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없는 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랑 쿠팡에 검색을 했을 때 그 제품이 많이 안 나오면 그 제품은 저는 업로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네이버나 쿠팡에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지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방화박스라고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제품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양한 제품도 없고, 아까 우리가 봤던 빨간색 그런 제품들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저라면은 화재 박스를 방화박스 이렇게 검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제품이 좀 많이 없고, 이렇게 맨 앞에 방화박스라는 단어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제품 키워드를 방화박스라고 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직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 잔 주시면 안 돼요? 한 잔씩 꼭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번에 중국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다녀오셨어요? 이제 중국 덕분에 돈도 벌고 있고 해서 쭉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 효자템 판매되는 업체 2군데 정도 설 연휴 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요구사항 같은 것도 좀 말씀드렸고,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청된 부분이 있는데 직접 가서 말했더니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챗 친구 추가도 해가지고 연락도 하고 중간중간 피드백도 서로 나누고, 뭐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우선적으로 해주고, 저희 제품도 우선적으로 발송도 잘 해주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다른 거 없으셨을까요? 절대 팔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던데요. 에어팟, 애플워치, 에어팟 맥스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똑같고, 사실 에어팟 맥스 신기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연결할 때 다 에어팟 맥스라고 뜨고 이런데 하루 만에 고장났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고장났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겠네요. 집에 장식용으로 있답니다. 아, 여기 회의실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 회의실입니다. 여기서는 저 찐찐 본업 직원분들 오시면 회의하고, 저희 직원이랑은 항상 모니터 앞에 붙어서 잡담을 합니다. 네, 지금 매출이 2배 뛰셨는데 CS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실까요? 일단 직원은 생겼는데 저는 CS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올린 상품들은 제가 잘 아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CS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채널로 좀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카오 채널톡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꾸준히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CS 채널은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네, 하나로 좀 최대한 통합될 수 있도록 뭐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가 오셔도 저희 카카오 채널톡으로 연락 주세요 말씀드리고, 쿠팡 문의가 달려도 저희 카카오 채널톡으로 연락 주세요 하고 링크 남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 채널톡 한 군데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매크로 같은 거 쓰시거나 뭐 다른 툴 같은 거 활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CS가 정말 진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질문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동일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내가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일부러 저녁 시간에 전화도 많이 걸고, 그리고 문의가 들어온다 하면은 절대 매크로 쓰진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CS 전화받기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해 줄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전화가 오는 게 무섭다면 바로 받지 마시고 잠시 뒤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이분이 뭘 사신 분인지를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뭘 사신 분이면 통관 중인 상황이면 통관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겠구나, 그리고 통관 조회를 해보고 미리 그걸 먼저 검색을 해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했을지.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CS가 들어오는 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일 때 배송 언제 와요? 도착 언제 해요?가 제일 많거든요. 그럴 때는 고객님 통관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제품 입고되면은 뭐 알림톡 보내드리고 그때부터 뭐 얼마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런 답변이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 것 같은데 뭐 제일 큰 클레임은 기계 판매를 했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통관이 엄청 지연되던 때였거든요. 명절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통관도 늦어가지고 이런 게 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쁘다. 근데 이제 본인이 출국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제품을 고속버스 택배, 제로데이 택배로 받아가지고 저희 남편이 빠르게 수리도 하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면 꼭 필요하신 제품이라고 하시고 하니까. 대표님, 아까부터 좀 진심을 다해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어떤 마인드로 임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제가 그냥 직장 있다면 난 그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순간은,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을 때 난 정말 사업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되고, 내가 막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사장이고 나는 사업가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업으로 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구매 대행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고가 단 하나도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막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물건 그거 다 안 팔리면 어떡할래?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정말 재고를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없어서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요님 전에 댓글 중에 지금 다둥맘인데 부업으로 시작을 하고 싶으시대요. 기본 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하던 그 날에 제 주거래은행 통장 잔고가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평소에 신용카드를 사용도 해본 적 없고 작년에 해외 구매 대행 하겠다고 처음 만들어 봤어요. 평생 살면서. 정말 해외 구매 대행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냥 최소한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팁 3가지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1번, 사업자를 내기 전에 서브폰을 꼭 만드세요. 그리고 2번, 대량 등록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3번, CS를 항상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진심.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진심이네, 진짜 진심이네. 3개월 전 영상에 비해서 네. 지금 요우님의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그때 대비해서 10배 정도 행복해요. 어떤 게 행복하세요? 일단 돈을 이렇게 벌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고 이 자체로 약간 살아있음이 느껴져서 정말 그냥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돈도 돈인데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게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제 작년에 다양한 사정으로 이 6개월 정도 없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공교롭게 집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수중에 돈이 정말 하나도 없을 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가 좀 여유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럴 때 사실 가족도 눈치도 좀 많이 보였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뭘 해도 그냥 행복하고 집에도 매일매일 웃음이 넘치고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구매 대행을 해도 매출이 잘 나올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기에는 지금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환율도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같은 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코로나 때처럼 더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아기 키우시는 지금 회사 다니는 거 조금 힘드신 분들 이제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정말 해외 구매 대행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거창한 꿈이 있거나 막 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앞으로 영원히. 곧 이루시겠네요. 2년만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금명이가 만든 회사가 엄마가 엄마를 보고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금명이가 만든 회사 이름이 에버 스터디였거든요. 근데 그 에버가 whoever, whenever, wherever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뜻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정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아무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뵈서 너무 좋고 잘 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진짜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을 때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꼭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